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른 시기에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향후 조기 대선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 대표와 단일화할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선언,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극단적 세력 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갑시다. 이준석! 대선 출마하기 전에 당 내분부터 진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선언한 걸까요? 그런 의견도 있더군요. 뭐 주변에 뭐 일찌감치 자기는 대통령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자기 이제 만 40세만 되면 무조건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이미 저 사람들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 모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준석 의원이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이분에 관해서 나온 그 보도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일단 명태균 루머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당내 분란입니다. 이건 굉장히 결정적이거든요. 그래도 청년 이준석을 지지했던 건 뭐냐면 피해자 프레임이었어요. 당대표로부터 정말 억울하게 쫓겨났구나. 근데 그 일을 그럼 당내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희석된 데다가 또 하나는 뭐니까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비전을 제시하는데 대통령이다라는 것은 특정 세력, 그러니까 특정 연령에만 소구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해야 되거든요. 뭐 젊은 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장년층, 노년층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해왔던 게 자기 지지를 올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주로 청년층을 소구하는 거였잖아요. 심지어는 뭐 했냐면 노인들 그 교통카드 거래까지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얻어진 청년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지인데 그게 대선 후보로서의 그 비전이란 부분이 너무나 약하고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정의 과정이다. 이게 아니라 당선되기 게임으로 봐요. 이 부분은 정말 탁월하고 천재적이에요. 선거 전략은 프레쉬예요. 네, 정말 탁월하고 야,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어디 거기를 골랐을까 생각하면 저도 감탄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정치의 본령은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조그만 영역에서는. 근데 국가 전체를 가지고 어떤 안을 내느냐, 비전을 내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보여준 적이 없고 아니 그뿐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어떤 특정한 정책을 냈다라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2030들의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선 행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파괴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표결이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데 있어서 사실상 보수 입장을 대변했다라고 보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과 대부분의 입장을 같이 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출마를 하면 생각보다 파괴력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유일하게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거론되는 상수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보수 후보가 나오더라도 탄핵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서는 보수의 전통적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을 내세운 보수 후보도 싫다 이러면은 이준석 대표한테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하든 단일을 하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잃을 게 없는 대선 무대라고 봐요.